오늘은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거리에는 풍선이 떠 있고 놀이공원은 새벽부터 줄이 길어지고 편의점 장난감 코너는 진작에 동났을 거예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오늘 하루 일정을 며칠 전부터 고민하셨을 테고 아이들은 아침부터 눈이 반짝일 겁니다. 그런데 이날이 단순히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놀이공원에 가는 날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오늘 어린이날의 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 됐는지, 그리고 그 운동이 어떻게 10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대 배경부터 그려드려야 해요. 1920년대 조선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시대에 모든 것이 억눌려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암울한 시기에 한 젊은이가 아주 특이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총칼이나 경문이 아니라 언어 하나를 바꾸자는 싸움이었어요. 그 젊은이가 바로 방정환입니다. 방정환은 1899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고 천도교와 인연을 맺으면서 사상적으로 깊어졌어요. 천도교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중심에 두는 종교인데 방정환은 이 사상을 아이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아이도 하늘을 모신 존재니까 어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당시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어요. 방정환이 쌓은 첫 번째 전선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부르는 말은 주로 애, 아이, 소아, 소년 같은 표현들이었어요. 이 중 많은 표현이 어른보다 낮은 존재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방정환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이를 지칭하는 말부터 바꾸지 않으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지 않는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가 제안한 말이 어린이입니다. 어리다는 뜻이지만 사람을 뜻하는 이가 뒤에 붙어 있어요. 어른이와 같은 구조예요. 즉 작은 사람이지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호칭은 방정환이 완전히 새로 만든 말은 아니지만 그가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사회에 퍼뜨린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어린이라는 단어 안에 100년 전 한 청년의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방정환은 말을 바꾸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1년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고 이듬해인 1922년 5월 1일 조선 최초의 어린이날 행사를 엽니다. 왜 5월 1일이었냐고요? 당시 5월 1일은 노동절이었어요. 노동자들이 권리를 외치는 날에 아이들도 자신들만의 날을 갖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에서 어린이 인권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어요. 어린이를 위한 잡지 어린이를 창간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방정환이 직접 편집하며 이솝 우화, 구연동화, 세계 명작을 소개했는데 단순한 오락용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매체였어요. 일제강점기라는 맥락을 다시 떠올려 드릴게요. 당시 어린이날 행사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아래서 조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려는 저항이기도 했어요. 조선의 아이들에게 우리말로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말로 꿈을 꾸게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일제도 이걸 몰랐을 리 없어요. 실제로 어린이날 행사는 점점 탄압을 받았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엔 행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방정환 본인도 일본 경찰에 여러 차례 끌려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1931년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와 질병이 원인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지속된 탄압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올려다보아라.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인격체로 보라는 말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울림이 있어요. 해방 이후 어린이날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1946년부터 5월 5일로 날짜가 정착됐어요. 왜 5월 5일로 바뀌었냐고요?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노동절인 5월 1일과 날짜를 분리하자는 의견과 함께 기억하기 쉽고 의미도 있는 날짜를 찾다 보니 5월 5일이 됐습니다. 오하우가 겹치는 날이라 기억하기도 쉽고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봄의 절정이라 야외 활동하기도 좋은 시기예요. 이후 1975년 어린이날은 공식 법정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어린이날의 형태가 완성된 거예요.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놀이공원이 떠오르시죠.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대공원.
5월 5일이면 전국의 놀이공원과 체험시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KBO 야구 경기는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를 열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무료 입장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이 상업적이고 축제 같은 풍경을 보면서 어린이날의 본래 의미가 희석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100년 전 방정환이 거리에서 선언문을 낭독하던 날과 지금의 풍경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변화가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방정환이 바라던 세상이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즐거움이 소비와 선물로만 채워질 때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본래의 질문이 잊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어린이날이 한국만의 기념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나요? 세계 여러 나라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아동의 날은 11월 20일이에요. 1989년 유엔에서 아동권리 협약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는 6월 1일을 국제 어린이날로 기념하고 일본은 한국과 같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씁니다. 나라마다 날짜는 다르지만 담긴 메시지는 같아요. 아이들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죠. 방정환이 1920년대에 던진 이 질문을 세계가 수십 년에 걸쳐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어린이날과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릴게요. 방정환이 어린이날과 함께 전파하려 했던 것 중 하나가 구연동화였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그는 직접 전국을 돌며 동화를 구현했어요.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방식이 당시 아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방정환은 이야기꾼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소개한 세계 명작들 이솝 우화, 안데르센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어린이 잡지를 통해 조선의 아이들에게 전해졌어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어른이 소리내어 읽어주거나 구연 행사에서 직접 들려주는 방식으로요. 한 아이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선물 그 자체일 거예요. 아이가 없는 분들도 오늘 하루쯤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정환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사실 아이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인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이의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 아이를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여기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니까요. 100년 전 33세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이 뿌린 씨앗이 지금도 매년 5월 5일 우리 곁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